96번부터 이어서 나가 봅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그래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흡인력, 빨아들이거나 우리가 당기는 그런 힘을 흡인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Q1, Q2의 전하가 존재하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쿨롱이 발견한 힘의 세기였죠. 그래서 쿨롱 상수라고 할 때 R제곱분의 Q1, Q2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곱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그때 쿨롱 상수에 해당되는 것이 4파이 엡실론분의 1 공기 중이라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K가 쿨롱 상수가 되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쿨롱은 어떤 콘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구구콘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쿨롱은 구구콘을 좋아해.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쿨롱의 힘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 쿨롱의 법칙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96번 플러스 Q1, 마이너스 Q2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미터 거리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방금 했던 쿨롱의 힘의 그 식을 찾아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구구콘을 좋아한다. 요겁니다. 마이너스 9 아니고요. 그래서 구구콘만 봐도 이 문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R제곱분의 Q1, Q2 쿨롱은 구구콘을 좋아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98번 공기 중에서 양전하 20 마이크로쿨롱, 음전하 30 마이크로쿨롱이 있다.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역시 쿨롱의 법칙에 이 Q1, Q2 그리고 거리 1m 이걸 잘 대입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쿨롱의 힘에다가 여기에 Q1, Q2에다가 20 마이크로니까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는 30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역시 마이크로니까 1m니까 1의 제곱 해서 계산기 두드려주면 5.4의 양전하와 음전하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5.4의 흡인력이다. 1번이 답이죠.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여기는 당연히 미터고요. 여기는 쿨롱이니까 특히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것만 잘 적용해 주시면 되죠. 99번 진공 중에 역시 10 마이크로 쿨롱과 20 마이크로 쿨롱 점전하를 1m 놨을 때 같은 유형이죠. 같은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그 공식에 여기에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한번 우리가 손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이건 안 해놨네. 자, 구구콘에다가 1m니까요. 여기 1의 제곱분의 그리고 10 마이크로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곱하기죠. 곱하기 역시 20 마이크로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나오죠. 1번. 자, 구구콘을 좋아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제곱분의 Q1, Q2 100번 유전율의 단위는 유전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전율은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하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진공 중이냐 아니면 뭐 종이나 고무냐 뭘 채웠느냐에 따라서 전하를 이끌어내는 정도가 다른데 이렇게 전하를 이끌어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유전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885의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러퍼미터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S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페러퍼미터죠. 유전율의 단위 묻는 거 페러퍼미터.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그리고 볼트퍼미터는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쿨롱퍼 제곱미터는 전속 밀도, 이거는 헬리퍼미터는 투자율인데 뭐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요. 이건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고 우선 유전율의 단위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러퍼미터가 되는 거죠. 페러퍼미터. 101번.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의 전속밀도. 자, 전속밀도. 우리가 기호로는 D로 표현하죠. D. 그것이 다음과 같을 때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개의 세기 뭘로 표현합니까? 2로 표현하죠. 그래서 얘가 주어졌을 때 2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D와 E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었죠. 우리가 D와 E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D와 E 사이에는 D는 엡실론 E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D는 엡실론 E. 그래서 엡실론은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비유전율 2.5니까 여기 엡실론 S 대신에 지금 2.5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전기장의 세기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엡실론이 분모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유전율로 나눈 값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D가 되고요. 그리고 엡실론 제로 공기 중에서 유전율이니까 885에 12명의 자식이 있다고 그랬죠.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비유전율 주어진 2.5 그리고 전속밀도 주어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대로 넣어서 계산기 두드려야죠. 그러면 2번이 나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이거 뭐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반복하시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은 2번이죠. 10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까요? 같은 부호의 전압 길이는 반발력. 그쵸? 플러스 플러스 반발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반발하니까 맞고요. 정전 유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꼭 반발력인가요? 아니죠. 다른 전하일 때는 흡인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발력이다라고만 표현한 것은 틀린 거죠.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정전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그렇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콘덴서에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된다. 자,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그 순간은 얘가 전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마치 전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 여기가 충전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그때는 개방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압을 가한 순간은 콘덴서가 즉 전류가 샥 흐르는 것처럼 단락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 상태가 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네요. 103번. 전기장의 세기 단위로 오른 것은 자, 전기장 또는 전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페로 퍼 미터는 아까 했죠. 유전율. 이 문제를 통해서는 전기장의 세기, 볼트 퍼 미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헨리 퍼 미터는 이건 투자율이었고요. 이건 암페어 턴 퍼 미터는 자기장의 단위. 뭐 이것도 차후에 여러분들 복습하시더라도 우선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씩 섭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볼트 퍼 미터입니다. 답은 4번이 됐죠. 104번.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인가? 자, 우리 쿨롱의 힘에서 두 개 중에서 어떤 하나에 그렇죠? 여기에 Q1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여기에서 Q2를 놓는 게 아니라 그냥 1쿨롱짜리를 놨을 때의 둘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바로 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였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1번이 되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 어떤 전하, 속하는 이 전기장의 단위 전하, 1쿨롱짜리를 의미합니다. 단위 전하라고 하는 것은 1쿨롱을 놓았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개의 세기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05번.
쿨롱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압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자, 쿨롱의 법칙, 그걸 말로 해석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R제곱분의 Q1, Q2 앞에 쿨롱 상수 K에 해당되고요. 그 K가 바로 4파엡실론 제로분의 1이었죠.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요거였고, 그게 뭐다? 99콘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쿨롱 상수에 해당되는 것은 요건데, 이 값이 99콘 요거였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래서 지금 요것을 해석해 주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4번이 답이죠. 요 식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 4번입니다. 106번. 전장의 단위로 맞는 것은, 자, 전장 또는 전개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장의 세기를 그냥 줄여서 전장 또는 전개의 세기, 전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전장, 전개. 그게 바로 2로 표현했고요. 2는 볼트 퍼 미터. 이거 아까 나왔던 단위 같네요. 그렇죠? 볼트 퍼 미터.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거는 전위고요. 전위. 얘는 주울 퍼 쿨롱. 이것도 사실 전위죠.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V는 얼마입니까? Q분의 W 요거였잖아요. 그치? W는 QV, V는 Q분의 W. 그래서 얘는 쿨롱이고 얘가 주울이니까 그렇네요. 주울 퍼 쿨롱. 2번도 전위죠. 전위. 여기선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 에너지 1, 뭐 주울.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몇 미터를 옮겼느냐 하는, 그렇죠? 그것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이 주울 대신에 뉴턴미터를 쓰니까 이것도 역시 전위입니다. 전위. 그래서 볼트, 그 다음에 주울 퍼 쿨롱, 뉴턴미터 퍼 쿨롱, 다 이건 전위의 단위가 되고요. 4번 전개의 단위 4번이 되는 거죠. 역시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전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전위. 혹시 이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면 전장의 단위로는 볼트 퍼 미터 기억을 해 두십시오. 107번.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 자, 전기력선에 관한 문제네요. 이렇게 QS 나와서 마이너스 Q로 이렇게 가는 선 전기력선인데, 자, 등전위면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같은 전위면을 이렇게 이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구 형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을 여기를 딱 뚫고 나가는 순간을 보면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직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전기력선이고 등전위면은 이런 점전하, 어떤 전하의 주변에 구의 형태, 공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축구공 같은 구의 형태. 그래서 걔를 뚫고 나가고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한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직각으로 교차한다, 수직으로 교차한다, 같은 말이니까 1번이 답이죠. 자, 108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력선의 성질 방금 우리 살펴본 거 어렵지 않죠? 이 전기력선에서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 그렇죠? 그다음 밀도가 전기장의 크기를 말한다, 맞죠? 자,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어떤 도체가 이렇게 있어서 만약 이렇게 뭐 접지가 돼서 여기 어떤 Q에서부터 이렇게 전기력선이 왔다면 여기서 딱 멈춘다고 그랬죠? 여기를 통과하고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그 다음 3번. 2번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전위면과는 수직으로 출입하게 되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이동한다. 맞죠? 역시 전기력선의 성질을 또 묻고 있네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또 전기력선은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그렇죠? 이 전기력선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교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3번과는 서로 모순됩니다.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맞다면 얘는 틀리죠.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닿지 않아요.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또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아까 우리 봤던 대로 도체가 전기력선이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접선과 수직이 된다. 도체와는 수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답은 틀린 거 3번이죠. 110번 등전이면을 따라서 전하 Q쿨롱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이 뭐냐. 등전이면을 따라서. 등전이면이라는 얘기는 전위가 같다는 거예요. 전위가 같은데 아까 우리 어떤 구와 같은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공간에서. 거기에서 어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이 등전이면 즉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전혀 이건 없는 거죠. 같은 거니까. 여기는 마치 마찰이 없는 우리가 미끄럼 한 곳에서 쭉 미끄러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전하가 얼마가 된다?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은 0이 된다. 그래야죠.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등전이면은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에너지, 즉 일이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0이 된다. 4번입니다. 111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해서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칙. 자, 정전계의 세기,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를 가지고 전기력선이 많으면 전계의 세기가 크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적으면 전계의 세기가 적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법칙입니까? 사람의 법칙이죠. 어떤 사람?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익혀두시고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계의 세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계의 세기는 바로 이건 면적이고요. 이건 전기력선의 수.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로 결정이 된다. 누구의 법칙? 가우스. 기억해 주십시오. 가우스.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자, 112번. 전위의 단위로 맞지 않은 것은 아까 살펴봤죠. 전위. 볼트 전위입니다. 전위. 전압과 같은 전위. 그리고 아까 살펴본 대로 V는 Q분의 W이기 때문에 이 W, 1은 주울이 단위고요. 얘는 쿨롱이 단위죠. 그러니까 주울 퍼 쿨롱 이거 역시 얘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을 해당되는 것은 뉴턴미터 주울과 같습니다. 이거와 여기 뉴턴미터가 같기 때문에 이거 역시 3번도 맞죠. 1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동시켰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3번도 즉 얘와 얘가 같고요.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4번 볼트 퍼 미터. 우리 아까 이거 외웠다면 이거 맞출 수 있죠. 볼트 퍼 미터는 뭐의 단위였습니까? 얘는 전장 또는 전계의 단위다 그랬었죠. 전장의 세기. 4번이 그러니까 전위의 단위가 아닌 거죠. 4번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우모 등과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특히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자, 이거는 한번 다시 볼까요?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렇게 전하가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양쪽에다가 전개를 가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개를 가하면 이 속에 있는 이런 입자들이 이 플러스 쪽으로는 이 회전을 통해서 잘 보시면 돌아가죠. 마이너스가.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쭉 이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쭉 이쪽을 보시면 플러스로 이렇게 극이 갈린다는 의미로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절연체, 이걸 우리가 유전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도체 아니고요. 유전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114번. 온도 변화에도 용량의 변화가 적고 극성이 있고 콘덴서 자체의 플러스 기호로 전극을 표시하며 비교적 가격이 비싸나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한 회로, 어느 정도 주파수가 높은 회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이건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 자체로 이런 성질을 갖는 콘덴서가 바로 탄탈입니다. 탄탈 콘덴서. 자, 문제를 통해서 콘덴서 용어 하나 익혀 두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115번.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극판 간격을 3분의 1로 하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자, 정전 용량 C죠. C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뭐였습니까? C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을 놓고 내부에 유전체를 이렇게 채웠을 때 그때의 넓이에는 비례했죠. A가 넓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간격 멀면 멀수록 잘 축적이 안 되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엡실론 이건 유전율이었죠. 유전율. 그래서 엡실론 D분의 A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 원래 평행판 콘덴서의 간격을 D라고 하면 간격을 3분의 1이 되었다. 3분의 1D로 한번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 이것은 엡실론 D분의 S였는데 자, 새롭게 한 것이 뭐라고요? 간격을 3분의 1로 줄였으니까 새로운 정전 용량을 C'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유전율, 똑같은 넓이니까 여기만 3분의 1D 또는 3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번분수 요 3이 이쪽 분자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쓰면 3 곱하기 엡실론 D분의 S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즉 이 값이 원래 여기 정전 용량 얘가 C였죠. 그러니까 그거의 몇 배가 됩니까?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간격을 이렇게 3분의 1로 줄이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줄면 당연히 정전 용량은 반비례해서 그 역수인 3배가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우리 이런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으면 자, 두 번째 풀이 C라고 했으면 새로운 정전 용량은 이 간격의 비율에 반비례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역수인, 이거의 역수인 반비례하니까 3을 곱해서 그래서 3배다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죠. 그런 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3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116번. 다음 그림에서 콘덴서 접속 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자, 콘덴서의 접속은 저항과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때에는 저항일 때는 더했지만 반대니까 콘덴서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거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직렬일 때는 콘덴서는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이 합성 정전 용량이 되고요. 병렬 연결일 때 그때는 더해줘서 저항과 반대로 계산한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둘이 직렬로 연결하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17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정전 용량, 병렬, 직렬.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병렬로 정전 용량을 연결한 거고요. 얘는 직렬로 지금 연결한 거죠. 당연히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정전 용량은 그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건 저항과 반대로 그 개수만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병렬 연결했다. 병렬 연결하면 이건 정전 용량이 쌓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플러스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 이쪽에는 플러스가 5개 되고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5개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얘는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항과는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일 때는 원래 병렬임은 줄어들었죠. 저항값이. 하지만 콘덴서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 이때의 콘덴서를 각각 C라고 하면 10개면 10개 있다고 하면 얘는 병렬일 때는 10C가 되고요. 직렬로 10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C를 10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병렬인 것은 직렬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즉 이걸 얘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이거의 역수인 C분의 10을 곱해보면 얘가 얘의 몇 배인가를 알 수가 있죠. 즉 역수를 곱해준 것입니다. C가 약분되고 100이 되니까 이건 100배로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118번. 자, 2 마이크로패럿, 3 마이크로패럿 직렬 연결한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저항과는 반대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직렬 연결했습니다. 콘덴서를. 직렬 그러면 뭡니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한 것분에 곱한 거였죠. 자, 2와 3을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에는 콘덴서인 경우에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5분의 6이니까 1.2가 되네요. 1.2 마이크로패럿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쿨롱의 전하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써봅시다. 전하를 우리가 용어로 Q라고 표현해왔죠. 그리고 여기 힘, 이건 F가 되는 거죠. F, 힘 F.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 또는 전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얘는 기호로는 2로 표현하니까 오호, 이 세 개가 등장하는 어떤 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뭐였습니까? F는 Q였죠. F는 QE, F는 Q입니다. 이 식. 그래서 2를 구하는 거니까 2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는 Q를 밑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2는 얘가 Q분의 F. 자, 이 식이 기본 식이고요. 걔를 이렇게 변형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1쿨롱 힘이 100뉴턴이니까 100. 그래서 얘도 100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값 F는 QE, F는 QE. 요걸 기억을 하셔야죠. F는 QE. 이 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죠. 120번 30 마이크로패럿, 40 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병렬 접속한 후에 100V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하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은 몇 쿨롱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요것은 지금 콘덴서의 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C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V가 되니까 이거 관련된 식을 생각해내야죠. 뭡니까? 어떤 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식은 바로 Q는 CV를 생각해야죠. Q는 CV. Q는 CV. 이 관계로부터 Q는 CV. 그리고 지금 이 30과 40을 병렬 연결했으면 뭡니까? 콘덴서는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합성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70 마이크로패럿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더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하량 Q를 구하라 그러면 Q는 CV, C가 바로 지금 70이었죠. 그리고 V 그대로 주어진 대로 100V. 자, C가 마이크로패럿이었기 때문에 70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전압 그대로 공식에 100V 넣어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묻는지 또 뭐가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문자로 바꿔놓은 뒤에 Q는 CV 이거 이용하면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121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냐?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마이크로패럿이 되고요. 이거는 6이고, 그리고 이 둘은 다시 직렬이 된 거죠. 자, 콘덴서 직렬은 뭐라고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렇죠? 9분의 18이니까 2가 됐죠. 그래서 얘는 2 마이크로패럿,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뭐 기본 문제니까 꼭 해주실 수 있어야죠. 자, 합성 정전 용량. 병렬일 때는 더해주면 되고, 여기 더한 값, 그리고 직렬일 때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저항과는 반대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122번 4페럿과 6페럿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자, 병렬 접속이네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10페럿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10V에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 자, 사실상 이 콘덴서 용량은 기호로는 C입니다. C. 이거는 단위고요. 그리고 얘는 기호로는 전압 V고, 여기 Q 있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Q는, 자, 요거 QCV 나오면 생각나야 됩니다. Q는 CV,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Q는 CV. 그럼 끝난 거지. 끝난 거죠. C는 아까 10이라고 그랬고, V는 그러면 또 10이네요. 그러니까 곱하면 100이 되니까 4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Q는 CV, 이 공식 역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Q는 CV. 그리고 병렬 연결이면 역시 두 정전 용량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100이 나왔죠. 4번. 123번.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렸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면 서로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있고, 그리고 그때의 크기는 여기 거리, 둘 사이의 거리죠. R분의 전류의 크기의 곱에 2배한 거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뭐 수치야 저거가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잡아당긴다고 그랬죠. 방향이 서로 다르면 밀어내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흡인력. 답은 3번이 됩니다. 124번.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두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덴서 중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회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극성이 있어서 교류회로는 못 쓴다. 전액 콘덴서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는 극성이 있어서 직류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전액 콘덴서.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두시고요.